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가 소복소복, 가을 날씨에 비가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서늘하고요. 산책하기에 참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현재 리플의 가격이 685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월 월봉인데요. 자, 리플의 큰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죠? 상승하니까 미친 듯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여기 박스권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쭉 상승, 그리고 한번 쭉 밀리고 현재 다시 한번 월간으로 거래량이 동반되고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이 살짝 나와 있어요. 소송에 앞으로 향방에 따라서 다시 눌렸다가 박스권으로 갈지 다시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소송과 관련 없이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큰 그림의 흐름은 이미 기득권이, 전 세계 고래가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다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득권이 그 세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오늘 매크로, 그리고 자, 물가, 인플레이션, 자, 이 모든 부분이 사실 리플과 XRP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가지고 결국 종이 앞에, 법정 앞에 시스템을 종식시킨다. 즉 뭐죠? 그리고 CBDC의 세상을 탄생시킨다. 그러면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하겠죠. 그쵸? 그리고 전 세계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낸다. 즉 탄소의 배출량을 줄인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는 걸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이 이동을 우주와 메타, 가상 이 부분으로 옮겨 나간다. 실물과 메타의 공존이다. 자, 이 부분을 인지하면 결국 리플과 XRP는 다음 문명의 중심이다. 디지털 지갑 안에, 자, 이 부분 안에 CBDC, NFT, 각종 토큰들과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여기 XRP가 있겠죠. 중요한 건 XRP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CBDC가 상용화가 되고 XRP가 꽂히게 될 때 이 거래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스위프트 2.0을 채택을 하고 1.0에서 2.0이 가속화될 때 이 시장을 점점점 스위프트 1세대의 시장을 스위프트 2.0의 시장이 잠식해 나가겠죠. 법정 앞에, 종이 앞에의 세상을 결국 CBDC가 잠식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 중심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물가의 현 상황과 우리가 체킹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유럽, 인플레이션 갈수록 심각. 유로존 9월 CPI 10% 상승. 자, 보이시나요? 10%. 자, 보기 힘든 숫자이죠? 정말 10% 보기 힘든 숫자입니다. 9월 CPI 10%, 예상치 9.7%와 8월 CPI 9.1% 모두 넘어서 로이터에서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 7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다. 22 10월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 높아져.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로존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크게 흔들거리겠죠. 유럽 경제가. 그래서 유로존 9월에 사상 처음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선 9월 기대 인플레이션 2개월 연속 하락. 집값 전망 최저. 왜 그럴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 코인이 떨어지는 이유. 실물 경제, 실물 자산, 금융시장이 떨어지는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9월 기대 인플레 4.2%. 3개월째 4%대. 소비자 심리지수 91.4, 2개월 연속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집값 전망 사상 최저. 자,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은 같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그리고 여기 코인. 연준이 자산을 찍어대면, 돈을 풀면 자, 골고루 자산이 분배가 되죠. 자, 이제 여기에 코인이 많은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세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주식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닐 수가 있다. 왜? 기업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뭘 했죠? 대량 생산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물론 빅테크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점점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빅테크 기업들과 자, 2차 전지 또는 자동차 패러다임,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들 일부 산업군들을 제외하고 대량 경제의
대량 생산 체제, 제조업 부분에 그 시스템은 끝나간다. 자, 그리고 채권도 많은 자산이 많이 풀려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오를 수 있겠지만 코인 시장에 많이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제2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요. 미 자산 긴축 강화, 높아진 신용 리스크 점검을. 그리고 밑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핵심. 9월부터 연준의 자산 긴축 속도가 2배로 가속화된 상황이라 유동성 여건도 빡빡하다. QE의 반대말, 양적 완화의 반대말, 양적 긴축. 특히 역대급으로 높아진 실질 금리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긴축 완화 조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일부 신용 위험의 현실화 또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5%에서 6%대 고물가의 환율 추가 상승 압력. 한국은행 긴축 시사. 자, 그리고 가스 전기료 대폭 인상. 도미노 물가 상승 우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 시대의 투자법. 자, 고금리, 인플레이션이죠. 자, 고환율은 뭐죠? 원화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요. 고물가, 고금리와 고물가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경제는 지금 역성장을 하거나 빠그러져 가고 있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끌어올라가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엄청난 플러스 알파 인플레이션이 지금 도래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러나 불과 2020년 3월, 지금 이 말이 나왔던 게 언제부터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3월 이후에부터 2022년 현재 10월 2일 지금까지 나왔던 말이고요. 2020년부터 이전부터 코로나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2020년도까지 약 12년 동안 무슨 말이 나왔나? 저금리, 저물가, 그리고 저투자, 그리고 하나 뭐였죠? 저금리, 저물가, 저유가. 하나 메모를 해왔어요, 제가. 저성장, 그쵸? 저성장 시대에 들어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뭐다? 시장 지표로 다시 한번 한눈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국 포인트는 뭐다? 물가이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어제 제가 정말 자세히 언급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방송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시고 스냅샷처럼 찰칵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득권이 앞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가속화되는 이유가 뭐죠? 시장이 흔들거리는 이유 단 하나, 물가 명분으로 인해서 연준의 수도꼭지를 잠갔다. 이거 하나이죠? 결국 물가이다, 물가.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 수도꼭지 잠그는 걸 멈추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물가로 인해서 달러가 112.08. 엄청나죠? 달러의 가격이. 엄청난 슈팅이 나왔어요. 요 슈팅 나왔던 부분. 그리고 원화의 엄청난 약세. 그쵸?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미 국채 금리의 엄청난 급등. 미 국채 10년물이 3.8인데 4%가 넘어갔었어요. 장중에. 그리고 미 국채 2년물이 무려 얘는 4.27. 조금 떨어져서 4.27이지 이미 4%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기업과 가게 입장에서는요. 큰 금액을 빌려 쓰는 거는요. 이자 금액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엄청난 이런 부분이 뭐다? 오직 바로 물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물가를 인지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매크로를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더불어 나스닥도 위험자산의 증시도 36% 상승했다가 지금 월봉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마이너스 36% 고점 대비 빠져있는 모습이다. 그쵸? 거의 쌍바닥을 살짝 이탈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고점 대비 36% 빠지고 반등 나오고 꺾여 있다. 이 모습 증시를 빠그러뜨리고 그리고 원화를 엄청난 약세에 만들고 코인 시장을 망가뜨리고 자,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쵸? 8,200만 원 찍고 완전히 박살나 있죠. 코인 시장 또한. 그럼 코인, 주식, 그리고 신흥국 통화, 자 그리고 부동산 다 망가뜨렸어요. 채권 시장도
망가졌죠? 채권 가격이 엄청난 초약세예요. 반대로 채권의 약세라는 거는요. 채권 금리의 급등입니다. 채권은 반대예요, 반대. 금리가 급등하면 가격은 떨어지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뭐다? 채권 가격이 금리가 미친 듯이 상승해 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은 박살나 있고 주식도 박살나 있고 부동산도 박살나 있다. 자, 이 모든 신흥국 통화도 박살나 있다. 이거 핵심은 뭐다? 물가이다. 물가로 인해서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물가를 포인트로 보면 된다는 부분이죠. 그쵸? 바로 머릿속에 귀에 꽂히시죠? 자, 그럼 핵심은 뭐다? 물가가 지금 어떻죠? 물가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튀었어요. 요게 찔끔 유럽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요게 요 추세를 벗어나는 요 상승이 꺾일 때 요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요렇게 될 때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시차를 두고 요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겁니다. 이때 방금 언급드렸던 주식, 코인, 미 국채 금리, 그리고 부동산 다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 신흥국 통화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유럽 기준이겠죠? 아까 유럽이 0.75%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경제는 크게 흔들거리겠죠. 자, 그러면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거나 금융시장이 더 크게 휘청거리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제로금리나 또는 양적 완화나 질적 완화를 넘어서는 그런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이게 유럽, 일본, 미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넥스트 사이클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키포인트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쵸? 요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자세히 언급드린 이유 다시 한번 짧게 핵심만 보고 어제 방송 자세히 한번 못 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보셨던 분들은 짧게 머릿속으로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다? 자, 엄청나게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다. 소비를 줄인다. 물가를 끌어올려서 소비를 줄인다. 즉 생산을 줄여서 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을 줄여버려서 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소비를 줄였다. 그래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이 12년간 이 4저의 고착화를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고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는요. 그리고 고환율. 고환율은 신흥국 통화의 약세겠죠. 달러만 강세니까. 그리고 신기한 건 루브라가 초초초 강세이다. 이것 또한 스위프트 2.0의 그리고 CBDC의 세상과 다음번 세상을 다가온다는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이 4대 지표, 즉 그대로 파이가 계속 쪼그라든다. 왜 먹고 살기 힘들게 경제 파이를 줄일까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면서 지난 수백 년간 대량 생산 체제 이후 1차 산업의 혁명 이후 증기기관이 나오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기계가 나왔고 그때 기업이란 놈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수백 년간 지구를 너무 가혹하게 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아프고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생산도 대폭 줄이고 소비도, 인구도 모든 것도 다 줄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가상과 메타, 디지털의 세상 이것이 고려와 기득권이 지구의 문명을 만드는 흐름이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우주와 메타에는 폭발적인 투자가 계속 집행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스냅샷과 그림을 그려 나가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제트기 업체 탭젯, 리플 지지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 아미쿠스 브리프 신청이 뭐냐? 자, 보자고요. 먼저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민간 제트기 전세 업체 탭젯이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탭젯은 서비스 비용으로 XRP를 받고 있고 과거 XRP 결제 지원이 자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이 언급되고 있어요. 소송에 대해 플러스로. 자, 그리고
친 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리플은 SEC 소송에 약 1억 달러를 지불, 업계는 감사해야 된다. 사실 리플과 XRP는 전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코인 시장의 소송을 대변하고 있죠. 그쵸? 1억 달러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업계를 대표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힘먼 연설 공개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만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용했고요. 이제서야 그 성과를 달성했다. 암호화폐는 리플에게 감사해야 한다. 소송은 리플만의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이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힘먼 연설을 제출받으면 SEC는 증명이나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SEC는 연설 기록과 관련 있는 다른 자료들을 추가 제출해야 할 것이고 이는 리플에게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 CBDC 디파이 안정성 제고, 리스크 감소 효과. CBDC는 디파이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상환할 수 없는 화폐를 발행함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가 없다. 디파이에 널리 사용되는 USDT, USDC 모두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따라서 중앙화된 CBDC 또한 분산화된 디파이와 융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CBDC 이 부분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스위스는 굉장히 중앙은행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스위스 바젤, 스위스 다보스 포럼, 월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죠. 세계 이코노미 포럼. 중요한 건 바젤. 바젤 1, 2, 3 그리고 BIS 산하에 있죠. 국제 결제 은행. 중앙은행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BIS에 이미 CBDC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미 기득권 국가 중심으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 기타 모든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IMF 통화인출권에 포함된 통화 전 세계 기득권의 시스템을 이미 오래전부터 2016년 그 플러스 알파 기준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그 이후 통화 시스템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이들은 인지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2008년도에 미국이 제로 금리를 때렸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제로 금리 그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CBDC는 준비될 수밖에 없고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 마이너스 금리와 질적 금리, 질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 이 또 다른 부양책을 실시해 나가기 위해선 이 CBDC가 필요하고 다음번 넥스트 통화 시스템에선 CBDC가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CBDC를 방송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 전 세계 도매 거액 결제용 CBDC를 옮기는 건 뭐다? 리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건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뜻하기 때문에 더불어 스위프트 2.0이 세상에 도래함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에 동행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자, 어떤 분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의 조남이 난센 알렉스 스바네빅 CEO의 인터뷰이다.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암호화폐와 NFT 등 자산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관련 데이터 및 분석 제공업체. 자, 디지털 데이터 및 분석 제공업체 CEO죠. 글로벌.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암호화폐, 미래 전통 금융시장 대부분 흡수할 것.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CBDC, NFT 갖가지 토큰들과 이 모든 혈관을 만들어내는 다음번의 중심에 있죠. 자,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시장에 어떤 분야에 적용되어 갈 수 있을까? 여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초기 적용은 뱅킹과 파이낸스 영역이 주가 될 것 같다. 이들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은 굉장히 구시대적 기술로 효율적인 신기술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현재 디파이 등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시장 대부분을 흡수할 것이라 본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게임, 엔터, 예술 등의 분야도 주목할 영역이다. 기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보유한 아이템은 개인 자산은 아니었지만 웹3 게임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세상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 분석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성을 갖춰나가는 프로젝트들이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하나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다. 어떤 도시에는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있다. 학교, 병원, 은행도 있고 크고 작은 필요 시설들이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동일하다. 좋은 덱스가 필요하고 NFT 마켓도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들을 활발하게 만들 다양한 온체인 앱들이 필요하다. 단순히 하나의 엣지만을 가지고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렵다. 현실 속 계획 도시와 같이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구성이 있고 그 구성에 맞춰 얼마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가 경쟁 주도권을 만들어 가져가는 프로젝트를 결정할 것이다. 핵심은 뭐다? 이 다음 세상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미래, 전통 금융시장 대부분 흡수할 것. CBDC와 리플과 XRP가 기존 현 법정화폐 시스템과 현재 통화 시스템을 대체 나갈 것입니다. 자, 우즈벡에서 암호화폐 기업 대상 매월 비용 납부 규정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즈벡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이며 2023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벡 대통령은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산업 전담 규제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 해당 법령은 디지털 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뭐다? 우즈벡 또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즈벡, 금융 포용성과 그리고 상호 운영성, 그리고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디지털 CBDC와 그리고 현재 앞으로 인프라가 깔려질 그런 시스템을 선진국보다는 얘네는 GDP 파이가 크지 않죠? 그래서 이들 나라와 선진국들과 중진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은 금융 포용성, 즉 GDP 파이가 크지 않은 국가들도 뻗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디다? 유럽을 비롯한 일본을 비롯한 마지막 미국과 중국도 지금 최대한 빨라지고 있죠? 이들 나라의 도입이 가시화가 되는 순간 시가총액은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